안녕하세요.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부모 돈을 차용할 때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차용과 증여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. 특수관계인 간의 대출은 그 이자의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상담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영상을 제작하였고요. 이번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.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내용인데요. 약간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무상 대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.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 받은 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. 이 말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얘기죠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. 첫 번째,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증여재산 가액을 대출금액, 차용한 금액이죠. 여기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 얼마 미만이면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. 이럴 때는 증여재산 가액을 차용한 금액, 이 대출받은 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을 뺀 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 얼마 미만이면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?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율 연간 1000분의 46 그러니까 4.6%가 적정 이자율입니다. 이 4.6%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자,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. 이 1000만 원은 1년 단위로 하고요. 대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. 이럴 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법 내용을 해석해 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그러니까 4.6%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, 빌린 날이죠.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 그 대출받은 금액 곱하기 4.6%를 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면 제외를 해준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대출받은 금액 곱하기 4.6% 빼기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 있겠죠. 1.6%다라고 하면 4.6에서 1.6을 빼면 3%죠. 대출금액 곱하기 3%를 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. 사례로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는 이 단기간에 무상대출을 한 경우입니다. 대출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대출금액이라는 것은 차용금액입니다.
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빌린 돈,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년간, 이율은 0%, 그러니까 무상인 거죠. 이럴 때 보면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그랬죠. 1년 단위로. 9월 1일 날 빌렸으니까 1년간 그 이자는 2억 곱하기 4.6%, 920만 원. 그러면 1,000만 원 미만이죠.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. 1년 이상의 대출 기간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본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내년 9월 1일부터 다시 실행이 된 건데요. 그때도 920만 원, 1,000만 원 미만이니까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.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? 자, 두 번째 사례인데요. 기간이 정함이 없이 장기간 무상으로 대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. 빌린 돈은 2억으로 똑같고요. 대출 기간은 정함이 없고 무상 대출이죠. 이럴 때는 1차는 920만 원 과세 대상이 아니고 2차도 920만 원 과세 대상이 아니죠. 이런 식으로 매년 920만 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닌 거죠.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과세 관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 대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자 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금도 일부 상환 등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. 대출 기간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상환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대출 기간을 정하고 이자도 이자율을 정하고 그래서 매월 또는 분기, 반기, 연단이라도 이자 지급이 있어야 될 거고 일부 원금 상환도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. 이런 어떤 증빙 자료를 사전에 갖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단기간 저금리 대출입니다. 3억이란 돈을 2년 동안 차용을 한 가정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율은 1.6% 정도로 한 거죠. 요즘에 시중에 보면 낮으면 1.6%도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4.6%로 하지 않고 1.6%로 한 거죠. 자, 이럴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? 1차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차용금액 3억 곱하기 적정 이율 4.6%에서 실제 이율 1.6%를 뺀 3%, 그러니까 900만 원이죠. 900만 원은 1,00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2차 년도에도 마찬가지 900만 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여기까지는. 정확하게 이자 지급을 하고 원금 상환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다음 사례는 단기간 저금리 대출 두 번째입니다. 이 대출 금액을 5억으로 가정해 봤습니다. 기간과 이율은 동일하고요. 이 5억일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. 1차로 5억 곱하기 4.6% 마이너스 1.6%, 그러니까 3%로 하면 1,500만 원이 되죠. 그러면 그 금액이 1,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연도도 1,50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세 번째 연도에는 4개월간의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므로 1,00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결국 증여일은 대출일이죠. 2020년 9월 1일 날 1,500만 원, 2021년 9월 1일 날 1,500만 원 각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둘 합쳐봤자 3,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자녀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5,000만 원이죠. 그러니까 5,0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가 되지는 않겠죠. 이 경우에는요. 다음 사례는 1년 내에 수차례 단기간 대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. 1차 대출은 1억을 무상으로 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자는 460만 원이니까 1,000만 원 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. 두 번째는 2억 원을 연 2%의 이자율로 차용을 했을 때
이자는 520만 원이니까 이 두 개를 합쳐봤자 1000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. 아직까지. 그런데 내년 5월 1일 날 이 3차 대출을 했는데요. 이때 1억 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자율은 1%로 했고요. 그러니까 1억 원 곱하기 3.6%, 그러면 360만 원이죠. 이때는 1차, 2차, 3차 이자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. 1340만 원이 나오니까 1년간 1000만 원 이상이 되죠.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리고 징여일은 대출일, 이 2021년 5월 1일이 징여일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? 총 5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계산을 해봤는데요.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화면을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하나하나 사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결론인데요. 이 차용 금액에 따른 이 적정 이자율을 몇 %로 할 것인지, 그리고 대출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요. 거기에 따라서 그 총 이자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자 지급을 매월 하시든지 분기에 한 번, 반기에 한 번, 연단이라도 매월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빙이 돼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 상환까지 정확하게 상환이 됐다라고 하는 증빙이 돼야 할 것입니다. 그래야 징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보겠죠. 그리고 이 자식이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, 이 모두를 같이 봅니다. 현재 무직인 상태라면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능력이 어렵겠죠. 그때는 징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 돈을 차용할 때 징여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